자, 오늘 주제는 이란 미국 전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때까지는 좀 그 리비안이나 테슬라 쪽만 계속 집중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경향으로 했고 이제 조금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생각과 이제 클로드의 생각이 거의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주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전쟁이 앞으로 전개될지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4월 4일 날 이제 제가 찍었고요. 이 전쟁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발단이 이제 2026년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이제 시작됐죠. 핵 협상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미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가 그냥 다 한 방에 날아갔죠. 참수됐고, 협상 테이블에서 지도부가 제거된 이란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으며 어떤 국가도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반응했을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에 저 청와대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다 생각해보세요. 다 죽었어요 그냥. 예.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으면 이제 빡치죠. 예. 아무리 그 감정 없는 국민이라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그게 그냥 대치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에서 다 앉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이란도 막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이제 미국을 달래서 내줄 거 내주고 좀 그 현실적인 어떤 그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던 협상이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뒤통수를 그대로 때렸죠. 그냥 다 죽였어요. 이거는 이제 도의적인 그런 걸 벗어난 거거든요. 아무리 그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이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발언하는 게 절대 그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중국이 제일 정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아니 협상 도중에 지도자를 죽여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결정 배경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충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심리적인 그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이 사람을 많이 들여다봐서. 그 앱스타인 스캔들 이것도 되게 발작하는 사건이잖아요. 트럼프가 자기가 떳떳하면 이래 발작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이러지? 그런 것도 좀 희한하고, 그리고 관세 정책도 완전 실패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마가 진영에서도 정책은 좀 망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거의 국민의 60% 65%가 지금 이걸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미국인 사망 방송 아시죠? 그 이제 사람들 이제 잡아 가두다가 2명 죽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트리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해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시민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 방. 그게 방송을 그대로 나간 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죠. 이런 강제성이 절대 어떤 미국이라는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명타를 받은 상황에 있었던 거죠.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앞에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문제가 없었으면 트럼프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자기도 이제 피치에 몰리니까, 네타냐후가 오래 준비했던 플랜을 이제 들이밀었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밖에 없다는 거죠. 트럼프처럼 이런 멍청한 대통령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통 크고 가끔씩 그 귀도 얇고 이런 사람을 구슬리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전부터 이걸 느끼고 있었지만 충동적이에요. 이란 전 절대 계획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충동적이게 결정을 했고,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활용한 측면이 크죠. 예, 머리가 좋아요 네타냐후가. 예, 자기도 살아나고 이제 트럼프도 활용해서 이란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다 이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최악의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현재 전황은 미 이스라엘 공중전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배는 왔다 갔다 하죠. 통행료 뭐 내고 그런 것 같던데 브렌트 이후 105달러 돌파했고 미군 사망 13명. 많이 죽었네요 생각보다. 부상이 348명. 와.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란 뭐 사망 2,000명 정도 죽었. 26,500. 와 엄청 죽었네. 부상이 엄청나게 당했고 집계된 게 이 정도니까 각자가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이제 미군 자산도 꽤 많이 날아갔어요. F-15E 격추됐죠. 예. 이게 어떻게 격추된지 제가 정확하게 이걸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F-15E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 공군이었어가지고 심심하면 F-15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정비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A-10도 봤고 한국 F-16도 봤고 그래요. 자주 부산에 옵니다. 부산 그 김해 공군기지에 와서 이걸 하는데 얘가 격추가 됐네요. 2인승이죠. 한 명은 뭐 살아 구조됐다고 하는데 한 명은 뭐 생사불명인데 아마 죽지 않았을까. 잡히면은 거의 죽는 거고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A3 그 조기 경보기 완파됐죠. 예. 저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완파가 됐나 몰랐는데 그 클로드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왔는데 얘들이 그냥 저는 이게 뭐 AI 조작인가 이럴 생각도 했는데 이 높이 있는 걸 어떻게 그걸 맞춰요. 예. 맞추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호위 전투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얘가 서 있는 어떤 그 사우디에 있는 기지에 서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좌표를 쏴줬다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적대국이 그 정보만 바로 주면은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이게 거의 엄청난 가격이라던데 그 14대인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날아간 거니까 전략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이제 미국의 자존심을 긁는 거죠. A10 피격 예, A10도 하나 떨어졌네. NQ9 리퍼 드론 12대 이상 손실, 급유기 다수 피해. 뭐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만 되면 다행인데, 자 이제 트럼프가 예고했죠. 핵심 변수를 이제 좀 분석해 봅시다. 이 전쟁이 시작된 유일한 이유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전쟁이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이란은 핵이 없고 호르무즈를 건드리면 미국도 손해고 지상전은 이제 불가능하죠. 트럼프 애고가 이제 변수였는데 그게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제가 뭐 커뮤 같은 데도 이렇게 자주 글을 적는데 저는 이제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은근히 합리적이고 진짜 이란은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너무 멀기도 하고 미국하고 거기는 정말 들어가면 이제 지옥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건드리고 잘 컨트롤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겁만 주고 빠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가 옆에서 계속 구슬렸죠. 그리고 심지어 그 협상이 잘 진행되니까 지도부들이 전체 한 번에 모인 거예요. 이제 기회가 이때다. 지금 아니면 안 되고 트럼프 네가 안 치면 내가 치겠다 뭐 그런 형식 공을 지가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자극을 한 거예요 트럼프를. 제가 봤을 때 그냥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그런가 하고 뭐 한번 기도하고 이게 기회인가요 하면서 그래 때렸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 하나님은 절대 이 전쟁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트럼프의 에고를 건드렸어요. 지금 앞서 제가 뭐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트럼프가 막 그 국내 여론이 워낙 안 좋고 이제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막상 그때 이제 저기 그 지도자 한 명 낚아가지고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 이제 취해서 이것도 한번 하면 되겠다 한 거지. 근데 이게 분명히 주변에 말렸을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나라기 때문에 그냥 벌집인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췄죠. 저는 이게 안 날 거라고 생각을 그걸 글을 적었지만 그 유일하게 제 단서를 다른 게
트럼프의 에고가 유일한 변수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적중했죠. 그 유일한 변수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비즈니스맨 본능도 가지고 있고, 예, 파산을 여러 번 이제 경험해서 손절하는 그런 것도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더 가면 이제 손해라는 게 이제 자기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그러니까 아 이건 더 가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 지금 벌써 말해드리면 전쟁은 결국은 끝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휴전이든 뭐 어떤 형식으로 더 확전되지는 않을 거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어, 그 클로드도 한 70%는 뭐 그렇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내부 분열은 이란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이란이 그 대통령은 막 협상하려고 하고 막 미국에 대해 되게 좋게 얘기하고 아 우리는 전쟁 끝낼 준비가 됐다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미친 듯이 때리는 거죠. 그 F-15가 떨어지고 뭐 그 에이왁스가 뭐 박살나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스탠스가. 이게 막 얘네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해서 뭐 이거 두 개 다 뭐 투트랙을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은 합리적인 생각이 돌아가니까 협상을 빨리 해서 국민들을 좀 여기서 구해내자는 그런 마인드고, 한쪽은 이제 종교적인 복수심, 자기 지도자 싹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노가 크겠어요.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어떤 도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게 이란인데 그걸 건드려 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 지 나름대로 이제 막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굉장히 지금 관건이고, 얘네들이 멈추느냐 안 멈추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결정권자가 이걸 적당히 조율했었던 사람을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은 협상하려고 하고 뭐 이 강경파들은 이거 전쟁하자 그러고 순교 세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이거 다 대줘도 되니까 우리는 이제 끝까지 미국을 물고 늘어지다 끝나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복잡하죠. 대통령이 협상 가능이라 해도 IRGC가 이제 F-15를 격추하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지금 막 병원에서 뭐 그 다친 그 하메네이가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진짜 하메네이가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군부가 이때쯤이면 새 인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한번 써라 이래가지고 조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통제력이 상실된 거죠 이 강경파 쪽이. 그래서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부분을 이제 클로드가 아주 이란 전쟁 초기에 저한테 좀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얘가 어떤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하기에 되게 좋은 상대고, 자 그리고 이제 IRGC가 이게 경제 이권 자기 보존 본능이 이제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 수비대도 자기 살 길을 어느 정도 찾아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저 지금 섬을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 저 섬을 지금 두고 이제 미국이 그 이제 공수사단, 그리고 이제 해병대 5천, 그 공수사단 3천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이락 전역을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소적인 부분을 타격할 건데, 그럼 섬밖에 없잖아요. 그 섬에서 뭐 석유가 90 몇 프로나 나오니까 그 섬을 이제 장악하면 이제 얘네들은 끝나는데, 문제는 그 섬을 장악해버리면 얘네들은 진짜 물귀신 작전이에요. 협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파괴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전 세계에 펼쳐지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국도 절단 나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 하잖아요. 자기들은 에너지 시설은 일부러 안 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칼은 준비했지만 그 이제 협상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트럼프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태도가 일관돼 있어요. 자, 저기 어디고 방글라데시인가 하여튼 방글라데시가 아니죠. 저기 있잖아요. 저 자기 바로 밑에 나라 지금 걔 대통령을 이제 뽑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죠. 더 많은 희생을 안 치르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도자를 죽인 것도 이제 워낙 이 트럼프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데 결국은 깔끔하게 이제 지도자만 제거하면 이렇게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어떤 그 효율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걸 싫어해요. 예, 그게 트럼프의 어떤 좋은 면인데 예, 멍청한 게 문제죠, 트럼프가. 근데 어 기독교인은 살상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 러우전도 그 미국이 입장이 있겠지만은 저걸 빨리 종결시키려는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거의 글라인드에 갈리다시피 그래 죽어나가니까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저것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라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정말 그래도 생명을 가진 그런 자기 어떤 나라의 국민을 밀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 거라 그냥 안 봐도 이제 뻔하죠. 거기에는 뭐 무슨 지리적으로 산악 지역에다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 이라크나 이런 걸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상군이 가면은 고립되는 게 뻔하죠. 마치 블랙호크 다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돼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어떤 심리상 그리고 그 자기의 비즈니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좀 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뭐 알파고 그분은 이제 그 병력 준비했으니까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그걸 동의를 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뭐 또 지 에고를 뭔가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에고가 안 건드려진다는 가정하에 저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한 7, 80%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전은 이 기술 격차가 엄청난 이제 사상자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있는 쪽은 인명 피해가 감소되고 없는 쪽은 사람을 이제 갈아 넣는 참호전이 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냥 숨어갖고 쏘고 뭐 드론 날려가지고 한두 명 죽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만 갈려 나가는 거지.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진격도 안 되고 서로 그걸 돌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드론 하나로 지금 뭐 지금 샤이드 드론 이걸로 미국의 그 개비싼 그 조기 경보기를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수지 타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면 사실 자살행위고 그냥 미사일 한 발에 뭐 그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모전이 될수록 이제 미국이 불리하고 이란은 40년 제재 속에서 자체 이제 군수 산업을 구축했대요. 그래서 드론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제 무한으로 뭐 오면은 뭐 때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똑똑해요. 이란이 은근히 똑똑한 전략으로 게릴라전으로 지금 맞서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게릴라전을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아시다시피 그 패트리어트 영화 아시죠? 되게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멜 깁슨이 그렇게 하죠. 이제 막 자기의 어떤 유일한 그 전력 열쇠에서 전략은 게릴라전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큰 나라일수록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보급이 잘려 나가고 서서히 고립되고 죽고 이런 게 지금 최악인데 쉽지가 않죠. 이 작은 나라도 장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뭐 러시아나 이 좋아하죠. 뭐 전쟁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은
숙적이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뭐 어부지리로 이렇게 잘 된 거죠, 지금. 중동이 그 우크라이나 전선이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이란에 이제 무기가 판매가 가능하고 뭐 이런 좌표도 뭐 줬다는 소리가 있죠. 조기 경보기. 그래서 북한도 이제 수혜를 잇고 있고 뭐 이제 자기들 신경이 안 쓰니까 얼마 좋아요. 자기 무기들도 좀 팔아먹고. 중국은 이제 막 자기가 뭐 무슨 미국인 양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중국은 진짜 뭐 멋있게 얘기하죠. 막 아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도덕이 아닌 전략이다. 미국을 묶이는 동안에 소프트 파워를 이제 확대하는데 와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진짜 중국이 말하는 게 중국이 지금 은근히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희한해요. 지금 완전 위치가 미국은 너무 정반대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유리한 형국인 거죠. 어떤 학자는 뭐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이제 결국은 이길 거니까 굳이 도발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제 평가하잖아요. 그 중국 내에서 그런 그 학자들도. 그러니까는 뭐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이긴다 이거니까 대만도 굳이 막 얘네들이 막 필사적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알아서 지금 좀 자멸해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만 이제 피해자죠. 원유 뭐 70% 중국산에다가 90% 호주머니 통가는데 아 지금 뭐 3월 동안 19% 빠졌네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진짜 뭐 X 된 거죠.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무조건 이런 전쟁에 대한 그 피해만 계속 받은 입장이니까. 그래도 이란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이거 좀 통과비도 좀 싸게 해서 했으면 좋긴 한데. 유럽도 이제 고립이 돼 있고 트럼프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재개통 협상도 이제 혼자 뭐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제 쌓아놓은 이제 그 덩어리를 지금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막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쥐가 너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제가 느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었거든요. 그 쥐 나는 게 막 와 진짜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인데 와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느낌 그게 날 정도였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한쪽 다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확 폭발했는데 와 진짜 어제는 이대로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제가 이걸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은 고통을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러우전을 직접 보고 자기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시 자기가 그걸 다시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트라우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속아서 혹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두 번 실수는 안 하고 싶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셀프 승전 시나리오 뭐 각자 정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 이란 군사력 박살냈다. 뭐 우리 혁명군은 뭐 미국을 몰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그냥 뭐 해봤자 뭐하노 그냥 아예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발하다가 이 혁명 수비에도 자기들이 이겼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더 도발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자국민에게 승리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란은 뭐 통행세 받으면서 재건을 하고 이제 미국은 호르무즈를 동맹국에 이제 떠넘기고 이제 철수했고 전쟁은 이게 가장 이제 흔한 방식이고 무서운 시나리오는 우발적 충돌 이거는 뭐 클로드가 좀 제시를 해줬는데 계획된 이런 확전보다 실수로 인한 확전이 역사적으로 항상 많았대요. 그래서 매일 교전하는 상황에서 오인 사격도 있고 뭐 미국이 지금 뭐 전투기 맥대 떨어진 것도 다른 이제 타국가에서 오인 사격으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계속 피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민간인 대량 희생도 이런 것도 자극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강경파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행위예요. 지상군을 투입하면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이란 본토 지상군 투입은 이제 불가하고 예, 면적 7개고 산악 지형에다가 뭐 8천만 인구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발적 다 지금 정예군이 다 죽어도 자발적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투원으로 유입이 되면 못 이기죠. 그러니까 뭐 한 20만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미국이 이걸 장악하려면. 그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미군도. 산악지대에서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총 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파치가 날아가서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없고 숨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병대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끝인 거지. 마치 그 에이리언 소굴 있잖아요. 그 에이리언 2 보면 재밌잖아요. 그 처음엔 그냥 아주 당당하게 내려갔다가 이제 못 나오고 다 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해병대 3,000명 직결은 실제 투입보다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크고 카드를 안 꺼내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한국도 지금 너무 좀 위험하고 근데 이제 미국산 이제 비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좀 완충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이걸로 좀 반사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은 이 호르무즈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싸움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이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전쟁을 사실은 싫어해서 시작한 거고 이제 기독교이니까 전쟁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빨리 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나는 거지 지금. 네타냐후는 이제 40년을 이제 기다린 계획을 실행했고 그래서 이 명분은 또 이란 쪽에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자기 지도부를 다 날렸으니까 당연히 이란은 저렇게 미사일 날리고 이제 피해를 주는 게 맞아요 미군 시설에. 그건 정당한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돕잖아요 미국을.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멋있어 보이고 국제 질서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중국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게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 나라들이. 그래 이런 여러 가지 협상파나 이란 내부도 지금 복잡한데 근데 결국은 그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도 그 기름 뺏기는 것도 좀 그 기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제 얘들도 하다가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승리의 어떤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정신 승리죠.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하고 이 정도로 끝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그 중에 진짜 초강경파들은 뭐 몇 개 뭐 테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는 좀 이 정도로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적당한 선에서 빠진다가 한 60-70%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최악은 갑작스런 우발적인 사건이 터지는 거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제 예측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클로드랑.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참 재밌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빨리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면 리비안한테는 되게 큰 호재다. 왜냐면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리비안 이 전기차가 이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인도량이 지금 360대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리비안 입장에서는. R2가 지금 나오기 직전인데도 이 정도 판다는 게 브랜드 파워가 계속 뛰어나고 유지되고 있다 이걸 좀 말해주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늘 비도 많이 내리는데 좀 집에서 이런 분위기를 즐기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